큰 보형물을 작게 만드는 거는 굉장한 대가가 생깁니다. 안녕하세요. 헬로홀로 닥터 전승배입니다. 내추럴 가슴 성형이라고 하신만에 가슴 성형하는 스타일이 있으신 것 같아요. 가슴 성형을 사실 예전보다 하는 분들이 굉장히 늘었고 관심도도 굉장히 높아졌어요. 최근 이제 10년 사이에 이제 트렌드가 바뀐 걸 유심히 살펴보면 최근에는 굉장히 큰 보형물, 아주 화려하고 정말 누가 봐도 뭔가 했다, 그쵸? 그런 거에 대해서 약간 가슴 성형에 대한 이제 사회적인 인식이 예전과는 좀 달라졌다는 걸 많이 느끼고, 보형물도 예전보다는 좀 더 화려하고 뭐 티가 나더라도 크게 넣는 걸 선호하시고 있어요. 저는 근데 이제 큰 보형물에 대해서 약간은 이제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이유가, 어차피 가슴 수술도 내 몸에다 하는 거고 거기 보형물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근데 기본적으로 몸의 기능이나 비율 이런 거를 크게 해치지 않는 선에서의 가슴 수술이 저는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가슴 보형물을 굉장히 크게 넣었을 때 문제점은, 본인이 나중에 뭐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을 수 있고 기본적으로 또 가슴이 좀 커져요. 그러다 보면 이제 피부도 좀 늘어나고 처짐이 생길 수 있죠. 근데 이제 보형물이 너무 크면 그것만으로도 이제 처짐이 좀 더 유발될 수 있고, 사실은 보형물도 하나의 무게가 꽤 나가거든요. 양쪽에 넣으면, 큰 걸 넣으면 뭐 800g, 뭐 1000g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거고, 그 무게를 몸에 갖고 있는 점, 본인의 이제 어깨나 허리 부분의 그런 건강에 좋지 않을 수도 있어요. 기본적으로 몸 무게가 앞으로 쏠리니까 몸 근육도 앞으로 좀 모아질 수 있고, 또 한 가지 제가 항상 고민을 많이 하는 게, 우리 가슴 성형 같은 경우는 이중평면이라고 들어본 적이 있으실 거예요.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알 건데, 이제 뭐 영어로는 듀얼 플레인이라 해서 아무래도 동양인들이나 한국 사람들은 좀 조직이 좀 작고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중평면을 이용해서 이제 본인에 있는 이제 그 대흉근까지도 보형물 위를 덮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만드는 건데, 뭐 엄밀히 말하면 좀 더 복잡하기는 해요. 근데 기본적으로 대흉근을 틀어 보형물 넣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그 과정에서 대흉근의 일부를 이제 끊어내야 되는데, 대흉근은 이제 어깨나 위팔을 움직이게 하는 그런 기능을 하고 있는데, 그 근육이 일부 이제 끊어지게 되면 아무래도 근력도 좀 떨어지고, 근육이라는 게 우리 움직임의 역할도 있지만 우리 몸의 어떻게 보면 체형이나 형태를 좀 유지시켜주는 그 텐션을 만들어주는 건데, 그의 일부가 이제 손상이 되게 되면 아무래도 기능적으로 좀 떨어질 수는 있고, 근육에 손상을 주지 않고 가슴 확대를 할 수 있는 근막하 가슴 확대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물론 뭐 환자 케이스에 따라서 뭐 달라질 수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두 가지 수술의 적응증에 모두 해당되는 분이 있다면 저는 근막하 수술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추가적으로 자세히 다뤄볼 예정입니다. 건강한 가슴 성형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가슴 성형으로 인한 그런 부작용들을 줄이는 거잖아요. 보통 생각하는 가슴 성형의 부작용, 뭐 구축이 있겠죠. 구형 구축이라 해서 그게 딱딱해지고 모양이 변형이 오는 그런 부분이나, 아니면 보형물의 이제 밑빠짐, 아래쪽으로 보형물이 이동하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고, 보형물이 피부 밖으로 조금 비쳐 보이는 뭐 리플링 현상이나 뭐 이런 여러 가지 뭐 부작용들이 있어요. 이런 부작용에 영향을 미칠 만한 요소 중에 하나가 보형물의 크기입니다. 보형물이 커지면 커질수록 이 주변에 많은 공간이 필요할 테고, 많은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 안에 있는 방을 넓혀야 되겠죠. 그러다 보면 이제 혈관도 많이 끊어야 되고, 혈관을 많이 끊다 보면 거기에 뭐 작은 혈종이나 뭐 출혈 가능성도 높아지게 되고, 보형물이 크게 되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중력을 따라서 계속 아래로 힘이 가해지기 때문에 보형물이 아래로 이동한다거나 혹은 바깥쪽으로 이동하게 되는 그런 현상의 가능성도 높아지고요. 원장님은 20, 30대 분들랑 가슴 확대 수술을 받는다고 하면 이분들의 요거의 가슴 라인까지 생각하시는 거예요? 저는 좀 장기적으로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20대 삶도 있지만 뭐 30대, 40대 삶도 있기 때문에 그때를 생각해서 좀 장기적인 플랜으로 가슴 성형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처음부터 보형물을 굉장히 크게 넣고 아이를 출산하고 나서 뭐 모유 수유라도 하게 되면 굉장히 또 이제 가슴이 부풀어 오르거든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이제 처짐이 좀 생길 수 있어요. 기본적으로 보형물이 막 큰 사이즈가 들어가고 나서 그런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처짐이 좀 더 올 수가 있겠죠. 한 10년 전 그 시절에 오히려 보형물 사이즈가 더 이상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끔 해요. 의사들끼리도 그런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요즘에 여러 가지 뭐 인스타그램이나 뭐 그런 각종 매체에서 플렉스 같이 이렇게 뭐 자랑하잖아요. 네네. 네, 무슨 부심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점점 기왕 가슴 하는 거 나 크게 할래요. 기왕 할 거면 크게 해 이런 이제 인식이 굉장히 많이 잡혀 있어요. 아마 의사분들 중에도 큰 거 넣으세요라고 추천하는 분들은 많지는 않을 거예요. 본인이 원하는 수술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보형물이 좀 커지게 되고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본인 몸의 폭이나 이런 몸의 비율에 맞게 적절한 사이즈로 하는 것을 추천드리고 우리가 보형물을 넣는 이유가 피디님은 어떤 거예요? 보형물을 왜 하는 거예요, 여자들은? 그러니까 두 가지 이유가 굉장히 큰 것 같아요. 옷 입을 때 안 이쁘고 그리고 이성적인 매력도가 떨어진 거예요. 그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더더욱 큰 가슴을 원하시는 것 같아요. 여성성의 부분이랑 뭐 오태? 네. 오태죠. 네. 결국은 여자분들은 오태를 생각한다면 사실 보형물이 굉장히 클 필요가 없어요. 원래 그 여성분들 옷 사이즈가 가슴 사이즈의 비례해서 나오는 거 아시죠?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가슴 사이즈 때문에 오히려 좀 살이 쪄 보이기도 하고 본인은 말랐음에도 조금은 비율이 좀 비정상적으로 되게 되면 오히려 오태가 더 안 예뻐지는 경우가 많아요. 오태를 생각한다면 어떤 분들은 정말 작은 A컵의 가슴이 좋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물론 그것도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모델분들은 이제 가슴이 없는 걸 선호하잖아요. 오태를 생각한다면 사실 풀 B에서 뭐 C컵 이 정도만 돼도 충분하거든요. 어느 정도의 볼륨을 만들어주고 그 다음은 패드나 이런 걸로 좀 평소에 좀 뽐내고 싶을 때는 좀 변화를 주고 또 일상생활은 좀 건강하게 하는 게 전 좋다고 생각을 해요. 가슴 성형에 있어서는. 근데 사이즈가 너무 크다가 좀 작은 걸 하시는 게 더 어려우시죠. 그쵸. 피부를 뭐 잘라내든 어떻게 하든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보형물이 아주 큰 게 들어가 있어서 피부가 늘어나 있는 상태에서 보형물을 갑자기 작은 걸 넣어버리면 약간 처진 가슴이 될 수 있죠. 그런 상황이 되면 뭐 유두의 위치도 좀 바꿔야 될 수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이 생겨요. 모든 의사가 저랑 같은 생각을 하는 건 아니고 저희 고객분들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저는 이제 가슴 수술을 많이 보고 경험해보고 그 경과를 많이 봐온 입장에서는 당장의 뭐 그런 화려함보다는 좀 장기적으로 좀 예쁜 그런 가슴을 다들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생각하는 이제 올바른 가슴 성형은 올바른 보형물 사이즈, 올바른 수술 방법을 통해서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이제 저만의 가슴 수술 철학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과유불급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본인의 뭐 라이프 스타일이나 체형, 옷 스타일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좀 고려하셔서 무엇보다도 본인의 건강, 장기적인 관점에서 수술을 계획하고 담당 의사 선생님과 충분한 상담 후에 결정을 하셔서 후회 없는 가슴 성형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헬로울로 닥터 전승배였습니다. 감사합니다.